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원평 잘 보셨나요? 아이고, 얼굴이 활짝 핀 사람도 있고 우울해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도 이렇게 시간을 제각고 한번 모의고사를 우리 조교님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부원평 뒤풀이를 하고자 합니다. 인사할까요? 안녕. 인사가 너무 늦었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예은 조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연조교입니다. 그렇죠. 재밌네요, 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튼 인사하는 게 재밌는데 뒤풀이입니다. 뒤풀이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래서 먼저 짠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 보느냐고.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부원평 뒤풀이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시험지도 여러분 본 거 이렇게 갖고 저희가 왔습니다. 이 구원평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뭐 전체적인 총평 한번 해보실래요? 난이도 어땠어요? 시현주기님.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얕잡아 보면 실수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이하 동문. 이하 동문.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죠.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다. 그럼 올해 6월보다는 조금 평이했다? 평이했다. 네. 평이했다. 평이했다. 뭐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확실히 쉬웠고요. 올해 6월보다도 쉬웠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문학에서 막 킬러 지문, 막 미친 듯이 어려운 지문이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법 지문이 어렵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법 지문 같은 경우도 우리 EBS 연계에 있었고, 특히 방쌤의 제자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고 가자 해도 나왔는데 혹시 그걸 안 봤을 것 같은 그쪽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앞에만 보고 신경님의 길이다 이것만 생각했을 것 같아. 맨 앞장에 있잖아요. 네, 신경님의 맞아요. 길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 그 EBS 연계도 꽤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까요? 시험지가 보이는데요. 유시연 조교님 그 이응 시옷 이응 표지를 갖고 왔고요. 요 스캔한 거는 유시연 조교님 거를 좀 베이스로 하고 홍혜연 조교님께 화작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화작은 홍혜연 조교님 거로 한번 같이 겹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후조사서가 있습니다. 사후조사서가 뭐냐면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두 분 다 점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홍혜연 조교님 소립국어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문과 학생입니다. 네. 화작을 하셨고 화작은 다 마셨고요. 네. 독서 같은 경우는 3개의 발표가 있었고 2개 틀리셨고 문학은 2개의 표 2개 틀렸습니다. 네. 문학은 발표 친 거 다 틀리셨나요? 네. 그러면 독서는 발표 친 거 다 틀렸어요? 네. 그래요. 그렇죠. 아무튼 보니까 상세 조사표에 보니까 사회 법 지문에 13번 보기 지적 문제 쓰였고요. 그다음 기술 지문에 뭐야 이거? 어휘 아니에요? 어휘 문제 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휘가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오답 틀렸을 것 베스트 같아요. 5 안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할 정도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자, 고전설에서 일치 문제네요. 내용 일치 문제. 이것도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34번 문제 요거 네. 5번 선지가 좀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 선지 한번 봅시다. 자, 체감 난이도를 보니까 법 지문만 상이고요. 나머지 다 중이고 독서는 합니다. 자, 선택 과목 화작의 작문이 중이고 엄매에서는 엄매도 푸셨군요. 따로. 네. 우리 다 풀었습니다. 엄매에서 문법이 중정도다. 그랬더니 시간은 적절했다. 몇 분 남으셨죠? 약 3분? 3분 정도. 오해만 마킹 다 한 다음에 3분. 네. 그럼 검토할 시간이 3분 정도. 네. 자, 봤더니 집중력 저하. 너무 일찍 일어나셨나? 네. 아침에 풀다 보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험 전날은 일찍 주무셔야죠. 자, 봅시다. 아무튼 선지를 확 훑어 읽으면 모든 게 정답 같았다라고 하는 시간 관리까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 현장 강의 듣는 학생들은 요 사후조사를 아마 이번 주에 쓰게 될 겁니다. 자, 가볼까요? 유시연 조교님입니다. 점수 90점입니다. 엄매. 저 발표한 게 있었고 봤더니 독서가 발표가 4개, 문학은 발표가 4개, 틀린 게 2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상서조사표 보니까 충격적이네요. 자, 보니까 독서론을 하나 틀렸어요. 1번 문제 틀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고 있죠? 그렇죠. 먹으면서 제가 보기엔 작년 수능 100분이 100이거든요. 조교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법지문 13번 문제 틀렸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또 대학생들이고 오랜만에 또 시험을 풀다 보니까 라고 제가 지금 실드를 쳐주고 있습니다. 자, 문학에서 23번 문제 틀렸고요. 현대시피 복합, 그다음 현대소설에서 29번 문제 틀렸네요. 자, 언어와 매체 같은 건 다 맞았고요. 봤더니 거의 비슷하네요. 독서 법지문이 어려웠다 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다 우리 예은중에는 비슷한데 화작에선 다 쉬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간은 적절. 몇 분 남았죠? 5분 남았어요. 5분 정도 남고 검토 시간이 5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글이 눈에 안 들어왔다. 전체적으로 좀 느낌이? 네, 긴 글을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아, 긴 글인지 오래돼서. 그렇죠. 이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뇌가 퇴화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 들죠? 네. 그렇죠. 자, 이제 시험지 한번 볼 건데요. 우선은 유시현 교수님의 1번 문제 미친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1번 문제 도대체 왜 5번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컴퓨터로 적어놨네요. 그 이유를. 뭐죠? 거꾸로 읽었어요. 아, 거꾸로 읽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바꿨다. 네. 그렇죠. 이게 아마 분명히 유시현 교수님한테 지금 피드백 받았던 시대인 학생들이나 예성 학생들이 여기 앞에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나한테는 뭐냐 선지 끊어서 정확하게 근거 파악하라고 하고 지는 저렇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렇죠.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선지는 다 끊었어요 그래도. 네. 자, 요 지문에서 좀 2번 문제가 약간은 까다롭지 않았을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연주근님? 저는 2번 선지 헷갈렸을 만하다고 봐요. 그래요? 2번에 2번 선지가 얘는 그러니까 고정과 도약에 대한 정확한 네. 구분이고, 고정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도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조금은 네. 많이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쓰게 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번 문제는 저는 쉬웠어요. 네. 쉬웠어요. 1번 그렇죠. 보고. 오케이. 3번 문제는 1번 쓰고 제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4에서 9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나 주제통합 지문인데요. 여기 보니까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한 겁니다. 가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얘기했고, 대중예술을 비판하고 있는 거. 대중예술이 너무 상업 자본주의적인 느낌이고 표준화되어 있다. 개성적인 게 없어졌다. 몰개성적 이런 말 쓰죠. 그렇게 얘기하고, 뭐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구분하는 거. 네. 그렇죠? 오케이. 요것들을 얘기하면서 비동일성을 지녀야 되는데 요즘은 다 뭐야? 거기서 거기다. 네. 아이돌 춤도 거기서 거기고 아이돌 노래도 거기서 거기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아이돌 누구 좋아하시죠? BTS. BTS 좋아하시고. 누구 좋아하세요? SF9 좋아. SF9 누구예요? 로운 네. 있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요? 그렇죠. 뭐 BTS, SF9 네. 9명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답니다. 저는 누구 좋아하냐? 저는 이문세. 아무튼 자, 봅시다. 저는 누구 좋아하냐면요. 블핑. 아무튼 그래요. 저는 블랙핑크까지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 컴백했어요. 컴백했어요. 네. 했어요? 핑크베너. 왜 나한테 컴백했니? 아무튼 자, 그러니까 나 지문은 뭐냐면 이게 그 아도르노의 미학을 비판하고 있는 네. 지문입니다. 글쓴이가 이렇게 세잔느 같은 것도 결국은 완벽한 사회 비판적인 건 없지만 그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3가지 정도 했는데 이 항목들을 저는 동그라미 치면서 읽었는데, 그렇죠? 표정이 꼭 그렇게 해야 되니 뭐 이런 표정이에요. 3번째 단락의 첫 번째, 예술가에서 포착된 세계의 본질이 감상자라고 여기 부분. 그렇죠? 이거 그러나 나온 부분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또 2번이 뭐냐면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켰다. 네. 뭐 이런 부분. 또 3번이 뭐냐면 밑에 네 번째 줄 또 한 부분 있는 거. 요렇게 저는 비판 항목들을 내가 정리하면서 읽었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 강사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자, 마치면 됩니다, 여러분. 4번 문제는 쉬웠습니다. 가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었죠. 그렇게 네. 하셨나요? 저는 4번 문제는 3번 쓰고 선지 제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막 건드리니까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한번 가면요. 5번 문제 가면 5번도 나쁘지 5번 않았어요. 뭐 편하게 풀 수 있었죠. 가만 읽으면 네. 풀 수 있었고, 이것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뛰어난 애들은 1번 쓰고 제꼈을 것 같아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뭐 때문에? 대립적 관계 딱 이렇게 치고 네. 보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 6번 문제 기억의 이유인데 얘가 이제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5번을 고르긴 했는데 1, 2, 3, 4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기억의 이유도 생각했지만 약간 일치로 풀려고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기억의 이유를 물으면 기억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7번 문제 됐고요. 8번 문제는 어떠셨나요? 8번 문제는 시연 중에는 어떻게 푸셨어요? 저는 각가지 읽고서 이 A가 가 관점이라고 해서 A만 어. 싹 봤는데 3번에서 답이 나와서 그냥 찍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딱 보니까 뭐 쉽게 직접적 이런 말 갖고 건드려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저 이거 보니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1번,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1번이랑 2번이랑 헷갈렸는데 그 이유가 제가 유리덴이라는 말을 아예 몰랐어요. 처음 들었는데. 유리되냐는 말을. 네.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근데? 근데 그 사회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 이래가지고 왠지 맥락상 동떨어진이랑 같은 말이겠구나라고 유추를 하고 1번을 골랐어요. 여기 동떨어지는 이걸 딱 이렇게 하면서 유리되는 모르니까 그냥 연결시켜서 맥락으로 잡았다 이거죠? 네. 왜냐면 전락시키는 뭔가 안 좋게 그렇죠. 판단한다는 것 같은데 맞바꾸는? 이랑 안 좋은 게 조금 없다. 네. 그런 그래서 약간 식으로. 1번 이러고 넘어갔는데 다행히 맞긴 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뭐야? 맥락 갖고 대입시켜서 자기가 모를 때는 그렇게 해서 푸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나왔네요. 4에서 9번입니다. 여기 뭐 복잡하네요 좀. 시현조기님. 여기 막 메모도 해놨고 네. 저기 보니까 왼쪽에 보니까 좀 이렇게 물음표도 쳐져 있네요. 저기. 네. 저 물음표는 뭐죠? 이게 읽다가 제가 피상속인이랑 상속인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일단 하고 넘어가서 계속 읽었죠. 상속받을 게 별로 없나 보죠. 아무튼 전 이런 거 잘 알아요. 아무튼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중요한 거고 뭐 부모님들이 좀 잘 아실 내용이죠. 유류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도 EBS 연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왔었냐면 수특의 302쪽에 나오는 유류분에 대한 거 이거. 이게 특히 뭐냐면 이것만 보고 가자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좀 잘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뒤쪽에 있어갖고 안 봤을 것 같기도 하고 역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뭐 메모도 하셨네요. 네. 메모 그냥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아무래도 3명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예. 피상속인이랑 무상취득 받은 사람이랑 상속받은 사람. 그래서 예, 예. 그 관계를 화살표로 해서 관계를 이렇게. 네. 예은주기님은 뭐 메모한 거 있나요? 저는 이거 이거. 이렇게 똑같이 메모했어요. 이렇게 요거 네. 부분 그렇죠. 네, 이거 쓸데기- 왜 이걸 메모하죠? 글로 길게 있으면 어디서 어딜 뺐는지 헷갈릴까봐 적어놨는데 4.7연산은 우리가 메모하자. 그림도 그렸습니다. 밑에. 그림이요? 이게 네. 뭐야? 상속받은 거 뺀 거. 그러네요. 잘했네요. 되게 그치 웃긴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시험지다 보면 그치? 아무튼 이렇게 메모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읽으셔야 되고 어떻게든 이 글을 좋게 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읽으셔야죠. 맞아요. 그렇게 하셨죠? 아까 시현주기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읽으면서 썼던 방법 있는데 네. 딱 읽다가 막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세뇌를 하냐면 이렇게 잘 짜여진 평가원 글도 못 읽는데 대학 가서 조잡하게 쓰인 원서나 읽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뇌를 하면 갑자기 왠지 쉬워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조잡하죠. 그렇죠. 평가원 글이 진짜 완벽하게 조작된 글이고 정말 잘 쓴 글들이에요. 왜냐면 국어국문학과 국어교과가 교수들이 정말로 많이 윤색하고 계속 오류 보고 이런 글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13번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 13번 문제가 두 분 다 틀리셨어요. 둘 다 똑같이 1번 쓰고 틀렸는데 300에다 X 빡 쳤네요. 그래서, 잠깐만. 지금 이거 1번 쓰고 제낀 거예요, 혹시? 그냥 어차피 봐도 모른다. 어디 가도 모른다. 1번 같다 하고. 그럼 솔직히 오답률 1위를 13번을 혹시 보시나요? 네. 네. 오답률 1위 자기네들이 틀렸다고. 아니, 오답률 근데 1위. 제가 아까 네. 사후조사표에 썼던 것처럼 1번 언뜻 보고 틀리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간 사람은 꽤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찍어서 맞추고. 동의하십니까? 네. 아무튼 13번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 그리고 요게 아마 오답률 1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 14번부터 17번까지 기술 지문이네요. 요즘은 괜찮았어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공과인데? 이거 네.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는데 요즘은 제가 보기엔 여기 뒤에 보시면 몇 번이죠? 16번. 16번. 요 16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학생들이 안 짜증나. 풀었을 것 계산을 하는 문제라서.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 표시 다 돼 있네요. 션두기님은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았죠. 맞아요.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딱 보면서 뭐야 이 그림 딱 하고 이거 제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6번 문제가 오답률 2 정도 3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근데 시간만 그러니까 겁만 안 먹었어도 맞출 수 있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댐핑인자도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0.5라서 딱 절반이고 이래서 그렇죠. 계산도 어렵지 어렵지- 않고 예. 그런데 여기 별표가 있습니다. 17번 이게요. 저도 보면서 물론 저는 1번 쓰고 제꼈는데요. 솔직히 전 틀렸어요. 들리셨답니다. 자 이게 솔직히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가 이거 17번 문제 갖고 토론도 많이 했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요거 여러분 보여드리면 뭐 있냐면요. 사전을 한번 갖고 왔거든요. 넘다의 사전. 요게 지금 그 네이버 사전이거든요. 네이버 사전이에요. 이 1번 있죠. 1번. 저 1번이 뭐냐면 1번 선지에 있는 내용이죠.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보시면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있어요. 자정이 넘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이 넘었다. 여기 있죠. 여기 부분인데 이건데. 그럼 이게 보면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를 벗어 지나가다. 그러면 지문을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검색을 뭘 할지 모르니까 그 검색의 범위를 넘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저처럼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나머지 게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예은중님 몇 번 쓰셨죠? 5번 썼거든요. 아하. 2, 3, 4 확실히 제가 제꼈는데. 보기에는 5번 많이 썼을 것 네. 같아요. 5번이 뭐냐면 요거래요. 6번이네요. 6번. 네. 밥솥에 물이 넘다 요거 그죠? 일정한 곳에 가득 차고 나머지가 밖으로 나오다 요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이거는 뭐 물이 넘치는 거잖아. 왜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백 개보다 넘는이니까 많다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많다의 5번도 의미로. 물이 많으니까 넘쳐 흘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5번을 선택했거든요. 음. 근데 그 의미를 따지고 보면 범위를 넘어서다니까 1번이 맞는 제가 것 같기도 보기에는 하고. 올해 수능 네. 어휘 문제가 되게 요즘에 어휘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는 요즘에, 평가원의 네. 추세예요. 문해력 딸려서. 그렇죠. 문해력 딸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현장 학생들은 어휘력 마지막에 나눠주는 거 기억나세요? 네. 작년에 받았던 거 뭐 나왔죠? 이거죠. 어휘 여기서 다 나온다. 네, 물론 다시 맞아요. 확인해 보진 않으셨겠지만 그렇죠. 그걸 이제 마지막에 한 2주 전쯤에 나눠주거든요. 그렇죠. 이 어휘가 아마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17번 문제가 되게 관건이고 제가 보기엔 17번 문제가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 수도 있어요. 네. 될것 그렇죠? 같아요. 자, 비문학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요 마지막 질문도요. EBS 연계예요. 이게 수완 36쪽 유형편 부분에 매칭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그게 연계인데 그거 읽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고전 소설이 나왔습니다. 네. 고전 작품 뭐죠 이거? 정수정전. 정수정전. 이것도 EBS 연계. 이것도 네. EBS 연계죠. 여러분 정수정전 제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 지금 현장 들리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 야 정수정전 하니까 애들이 여성용어 그래갖고 그래 내가 뭐라고 했지? 남편 찐따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이게 나왔습니다. 정수정전. 수능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자 정수정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여기 앞에 계신 예은주 교님께서 아까 봤더니 제가 18번 문제를 네. 틀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결국은 몇 번 쓰셨어요? 저 5번 썼어요. 5번을 썼다. 4번이랑 5번 중에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했다. 네. 이렇게 고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은주님? 시현주님? 고민이 될 때요? 4번, 5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근데 여기도 5라고 썼는데. 저도 별표 치고 별표 고민했거든요. 쳤군요. 저 일단 시간이 여기서 지체되면 안 되니까 일단 4, 5 중에 고민한다 하고 저는 5번을 체크하고 그냥 넘어갔죠. 근데 이제 3분 동안 검토하는 시간에서 저는 독서에다가 시간을 써서 문학을 시간 없었다. 저는 4번 선지를 딱 갔는데 한복이 나오니까 맨 위로 가볼 거 아니에요. 네. 한복이 보면 어디냐면 네 번째 줄 리을에서 세 줄 내려가면 대원수 분부하되 철길이 거느려 결박하러 오라 하니 한복 등이 듣고 나서 바로 가서 내실로 들어갈 때
질량이 대경하여 연골에 묶어낸 한복에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돌아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죄를 묻는 게 없죠 여기서. 네. 그렇잖아요. 그냥 데리고만 온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저는 4번 썼습니다. 이렇게 딱. 이거 죄를 묻고에다 이렇게 X 딱 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머리로 뇌피셜로 지나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EBS의 폐인 게 줄거리를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슈슈슈 좀 날려있죠. 네 맞아요. 근데 소설은 그러면 안 되는 걸 소설은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알았죠? 다시 한번 깨달은. 요거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다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는 전혀 네 어려운 괜찮았어요.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없었습니다. 정수정전이었고요. 그 다음 보니까 박두진의 작품이 나왔어요. 박두진의 뭐냐면 별 금강산서. 저 이거 지금 설명하러 가면 머릿속에서 기억 안 나요. 왜냐면 지문을 다 안 읽었거든요. 네. 금강산 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금강산 설화 있어요. 금강산 시. 금강산 얘기겠지 뭐. 그다음에 나가 뭐냐면 이게 신경님의 연계된 길. 거. 그렇죠. 우리 이것만 보고 가자 첫 번째 맞아요. 작품이 나온 거. 이거는 봤겠지 그래도. 애들이 앞에 건 보겠죠. 그래도. 그렇죠. 자, 그래서 신경님이 길 나왔고 백석의 편지라는 수필이 나왔는데 저는 이 수필이 되게 좋았어요. 읽으면서도 역시 백석답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가와다의 공통점 문제 나왔는데 저는 1번 쓰고 제꼈습니다. 이거 제낄 수 있어야 돼. 표현상투지 문제 때 빠르게 찾는다면 근데 빗대어 표현하는 게 뭐예요? 비유죠. 네. 그럼 비유는 거의 나와요. 빠르게 찾아가 보니까 봤더니 두 번째 연애 백화같이. 그렇죠? 그리고 나에서는 당연히 길이 막 꾸준다 하고 했으니까 의법 나오니까 당연히 1번이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시간을 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틀린 문제가 있던데 어느 분이시죠? 아하. 시연 중에 23번 문제 틀렸더라고요. 왜 네. 틀렸죠? 몇 번 쓰셨어요? 저 3번 썼어요. 3번. 네. 잠깐.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이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잘못 읽었네요. 이제 깨달으셨어요? 보여줌으로써가 아니고 낭패를 겪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봐보세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을 일깨워주고 있다. 지금 보면 여기 어디 있어요? 바로 삘이 보면 벼랑 앞에서 낭패시키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길이 만들어주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큰무 우정내 이렇게 낭패시킨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낭패시킨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길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을. 그러면 3번 선지 보면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맞아요. 근데 뭐라고 읽었다고요? 낭패를 겪게 한다. 겪게 한다. 근데 그렇죠. 이게 문학을 제일 앞에 순서로 풀었는데 예. 고전 소설에서도 뭔가 마음처럼 잘 안 돼서 약간 흔들렸어요. 멘탈이 나갔던 네. 상태. 이렇게 그렇죠. 변명을 한번. 변명입니다. 자 보시면 뭐 또 할 말 있으세요? 몇 번? 26번? 26번. 그러니까 어렵진 않았는데 이거를 제가 선지식을 못하고 소거법으로 풀었어요. 예. 4번에 복종이라는 말이 복종이 좀 아리까리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 복종이 하다가 왜 아리까리한지를 여기. 이게 보면 이 복종이 아리까리하다 이건데 지금 복종 이거 복종이 틀린 거잖아요. 네네네. 자 지문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해. 길이 여기- 고분고분하다고 그렇지, 해서 고분고분하다. 네. 이 고분고분한 거를 복종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해설하고 돼 있다면 뒤에까지 읽으셔야 돼요.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그럼 뒤를 보면 제 몸을 순화와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드리워 사람들의 땀을 식히기도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건 뭔 말이야? 얘가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땀을 식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복종이라 볼 수 없죠. 네. 복종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있어야 네네. 되는데. 그렇죠? 오케이. 아니면 하라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해. 이게 복종이잖아요. 네. 하라는 대로 해. 네. 그렇지? 오케이. 급해요. 말이 급합니다. 왜냐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왜냐면 여러분이 긴 거 안 볼까 봐 막. 그렇죠? 오케이. 아무튼 26번에 뭐야? 복종이 틀렸다. 알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다음 뭐 있죠? 이게 좋지 않아요? 저 이 소설 재밌던데.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캐럴. 그렇지? 크리스마스 캐럴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무서운 거. 무서운 게 뭐였지? 무서운 걸? 크리스마스 악몽 이런 거. 크리스마스 악몽.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뭘까요? 이거.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알까요, 요즘 친구들? 알걸요? 그냥 짤이 유명해서. 그리고 TV에서 많이 저희가. 요즘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진짜 쓸데없는 말이네요. 자, 봅시다. 최근에 크리스마스 캐럴 여기 어려운 거 있었나요? 저는 괜찮아요. 어려워 없었어요. 우리 28번도 그냥 다 5번 딱 쓰고 넘어갔고요. 저는요. 뭐 여기는 뭐 네. 그 어려운 게 그나마 이건 31번? 비연기였습니다. 31번. 저는 31번. 3번이랑 5번이랑 살짝 헷갈리긴 했는데 막 어렵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네.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 29번 발표 쳤는데 유시연 29번? 틀렸습니다. 29번 틀렸어요. 아 그러네 29번 4번인데 맞아요. 아 이것도 확인 안 한 거예요. 아, 100%예요. 페어플레이. 맞죠? 이거 확인 네. 안 한 거죠 100%. 왜냐면 시민들이 규칙을 정한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쵸 이게 정밀성이 점점 이게 좀 이런 거야. 국어라는 과목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네. 꼼꼼해야 돼요.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 관청에서 정한 규칙이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29번 문제는 오답의 오해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나 보시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솔직히 13번 문제는 어려웠죠. 그쵸. 어려웠고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문제는 여기 틀리는 거 보면 맞힐 수 있는 거를 틀리는 거죠. 1번, 그리고 여기 29번. 그러니까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에 틀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틀리신 거 아무튼 맞아요. 노린 거죠. 그쵸. 노린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33번, 34번 문제. 요거 어부단가는 EBS 연계입니다. 수칙이 나왔던 거고요. 박인의 소유정가도 뭐 그냥 일반적인 자연 친화적 그 고전 시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어떠셨나요? 제가 34번을 틀렸는데요. 아, 34번. 제가 5번 썼나요? 정답을 골라놓고 다시 5번으로 바꿔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바꾸면 안 돼요. 아 목소리 떨리는 것 봐. 아 왜? 제가 처음에 2번을 쓰고서 네, 쓰고. 제끼고 나서 이 부분을 봤어요. 제가 스킵했던 게 기억이 나서 5번부터 다시 거꾸로 봤는데 벗이 어디 있었지? 갑자기 이 생각이 들면서 없던 것 같아 이러고서 빨리 5번 체크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나의 첫 부분에 급하니까. 있는 벗을 불러 불러. 네. 놀잡구나 여기서 그쵸. 그렇죠. 이게 사람이 마음이 다급하니까 대충 싹 훑어보고 벗이란 단어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 테스트를 못 한 거예요. 그렇죠. 시력 검사. 자, 됐습니다. 화작 한번 가볼까요? 화작. 화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쯤에 우리 한번 요것 좀 해볼까요? 뭐요? 공통 끝났잖아. 네. 자, 오답 1위는 13번? 13. 오답 2위까지 3위까지만 한번 맞춰볼까요? 전 오답. 17번 봅니다. 2번. 어휘 어휘 문제가 오답 2위. 그럼 3위는? 저는 16번이 2위고 17번이 3위 이렇게. 저는 둘 바꿔서. 그러니까 13, 16, 17. 네. 예은종이님은? 전 17, 16. 13, 아, 17, 13, 16. 17, 16. 그렇죠? 의외로 1번 오케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좋아. 그럼 제가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맞히면 이 맞힌 분에게 제가 일요일 날 맛있는 음료를 쏘겠습니다. 오. 오케이, 됐죠? 자, 맨날 보자. 사주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직장입니다. 자, 아니 그 사람 이름으로 조교들 걸 다 사줄게요. 오. 이거 예은중이가 맞춰서 사주는 거야 이렇게. 오. 그럼 괜찮은데? 괜찮죠? 제 등급컵도 맞추기 한번 해볼래요? 등급컷. 저는 개인적으로 화작은 91, 화작은 91, 엄매 89. 엄매 89. 네. 너무 애들을 과대평가했나? 여기 속으로 뭐냐 막 이게 제가 6월 문평을 예상했다가 잘 못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높게 해갖고. 왜냐하면 이번 미안해 얘들아 코로나 네. 때 고등학교를 갔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많이 걸 못했죠. 간과했어. 네, 안 했다가 그냥 못했다. 그쵸. 못했죠. 못하죠. 망할 그렇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예요? 카메라 틀어줘. 카메라가 틀어졌습니다. 방송사 아무튼 몰라 이런 것도 뭐. 자, 그쵸. 몇 점? 저는 화작 89. 잠깐만 지금 한번 써볼게 제가. 엄매 87. 자, 예은조교님은 뭐라고 했냐면 화작을 몇 점이라고요? 91. 91. 그 다음에 엄매를 89요. 89. 자, 시은조교님은요? 시은조교님은 89, 87. 화작을 89. 네. 방금 내 얘기 듣고 막 끈 것 같은데. 자, 엄매를 87. 87. 그렇죠? 방쌤 해볼게요. 방쌤은
딱 그 사이 하는 거 아니야? 아, 얍삽하게? 약섭하게. 자 보세요. 저는 화자 90. 88. 그렇게 더 낮게? 오. 더 낮게 갑니다. 엄매 86.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까지? 오. 이렇게 한번 갑니다. 성지순례 하러 오겠습니다. 자,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예언적인 시선님 방쌤에 갖고 이거를 해갖고도 마시고 싶은 음료수가 너무 많이 남발되는데 자 우리 셋이 밥을 먹는 거야 한번. 좋아요. 좋아.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이 쏘기? 한 명이 쏘기. 오! 자기네들 돈 나갔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번에 좀 알바 많이 하셨나요? 네. 아무튼 그렇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화작에서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화작은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글자가 많았어요 이번에. 글자가 많았다. 저는 좀 그쵸? 아쉬웠던 게 어. 자료가 나오는 보기가 조금 더 쉬웠어요. 디테일하게 네. 한정을 파놨으면 좋았을 것 그치, 같은데 얘를 좀, 네 맞아요. 다시 확인을 안 해도 풀 수 있을 그냥 딱 보고 그러니까 넘어갈 엄매에 것 비해서 조금은 좀 쉽게 나왔다는 네.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번도 자료 1과 자료 2면 그치. 보통은 선지의 자료 1에서와 달리 그렇죠, 자료 그치. 2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은 자료 1 맞아요. 이렇게 따로 그냥 따로 자료 2 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조금 당황했어요. 맞아요. 좀 생각보다 쉽네 이러면서.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음. 44번 문제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네. 조건에다 이렇게 번호도 붙여놨네요. 다른 건 그래도. 다 괜찮은데 45번에 2번이 좀 거슬리긴 했다 정도? 아. 그냥 뺄셈 간단한 뺄셈이 있어서 그냥 그렇죠. 귀찮은 정도만 하고 자, 어렵진 그리고 않았어요. 화장녀들한테 미안하지만 화장은 솔직히 좀 쉬웠습니다. 이거 다 맞히셨어야 맞아요.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엄매를 한번 가볼까요? 엄매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엄매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엄매가 수능보다는 어렵지 않았어요 분명히. 네, 근데 맞아요. 엄매에서 이제 힘들었던 것이 몇 번이죠? 37번. 네. 요게 내가 보기에는 엄매 러들한테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헷갈렸을 그렇죠. 수도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잘해놨는데 가시다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시다를 여기 C를 뭐로 보냐면 요 C를 주체 높이 주체 높임 서너번을 네. 보지 않았을까? 앞에를 안 읽고 안 읽고 가시다가 요거만 뭐. 본 거지 내가 그렇죠? 오케이 이런 친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C 때문에. 네. 그래서 딱 본 다음에 답이 없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기서 비읍 불규칙 활용이 있기 때문에 우 때문에 번거롭다, 네. 즐겁다라 할 때 여기 즐겁에다가 의시가 붙은 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모르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우리 조교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알아요. 압니다. 즐겁다 플러스 이게 의시가 붙은 거거든. 네. 근데 여기서 비읍이 의와 있기 때문에 비읍이 우로 바뀌고 의가 탈락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즐거우시다 요것도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틀린 애들 몇 번 썼을 것 같아요? 3번 3번을 많이 3번. 썼을 즐거움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우시 개시라고 그렇죠. 세 개라고 생각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3번 선지. 그렇지. 네. 요거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외로 네, 35번. 35번이 답이 없다고 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35번 문제가 뒤를 돌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격조 상황 보고 목적어다 이렇게 뒤를? 생각했을 것 이렇게 같아요. 뒤를 돌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네. 난 그런 적 해본 적이 없는데. 뒤로 돌으세요 이렇게 하지. 뒤를 돌아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네, 저는 뒤를이라고 생각해서 아. 그냥 이게 목적어로 있으니까 뒤로 돌던데 뒤를 돌다 왠지 맞는 맞아요. 것 같고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3번 보고 헷갈렸고 나중에 다시 본다면 네. 3번밖에 없네 네. 이렇게. 네, 네. 그렇죠. 35번 문제도 그럴 수 그렇게, 있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 뭘까요? 38번. 38번. 이거는 조건만 좀 잘 잡았으면 되는데 기억은 형용사 네. 단순 부정이고요. 그럼 기억은 무조건 형용사야 돼요. 네. 기술이 발달한다 되니까 1번 땡. 네. 그쵸? 2번은 뭐야? 3번. 어렵는다 안 되니까 얘는 형용사 맞아요. 네. 3번 그렇죠? 네. 오케이. 3번은 궁금한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지 않아요? 궁금하다. 궁금하다. 안 되나? 이러면 안 돼요. 궁금한다.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다음 놀란다 되니까 4번 땡. 네. 그렇죠. 4번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음. 그렇죠. 그다음에 5번 보시면 고요한다. 안 되죠. 안 돼요. 그렇죠. 오케이. 두 개가 갈라지고요. 그다음 이제 니은이 두 가지 조건이 나왔어요. 첫 번째 동사. 네. 두 번째 뭐죠? 무정물. 무정물. 주어가 무정물이죠. 그리고 2번 선지의 전운이 땡. 그리고 3번 선지 동생이 동생이, 이게 네. 땡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벌써 땡했으니까 다음 몇 번일까요? 그러면 5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전 동사 형용사가 약간 평소에도 어려워해가지고 무작물로 애초에 2번, 3번을 지우고 갔던 그런 것 식으로. 같아요. 네. 39번 문제는 뭐 괜찮았어요. 음극이나 너무 자음분한수나 이런 기본이었죠. 것만 잘할 수 있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매체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요? 매체는 쉬웠어요. 그런데 41번 문제 보세요. 41번. 왜지? 41번 문제에서 이거 아마 5번까지 다 봤을 것 같아요. 애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봤을 것 같고 여기서 왜냐면 그냥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 외부 광고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은 여기까지 맞죠? 네. 그렇죠? 나에서 제시한 반복 노출 효과의 유무라는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둘 버스 다 네 맞아요. 그렇지. 정류장이랑 내부 광고 둘 둘 다 다의 반복 특징. 그 네. 특징 그렇죠. 공통점이죠 한마디 네. 말하면 이거 확인하지 않았으면 네. 그냥 이상하다 하고 별표 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5번까지 보지 않았을까? 네. 확인했으면 제낄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저도 이런 영상을 나중에 제자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헤어질 때 알았죠? 자, 그다음 45번 문제 보시면 요것도 45번 문제. 네. 45번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끝까지 안 보고 푸는 애들 네. 있었을 맞아요. 것 같아. 네. 좀 왔다 갔다 거리는 애들. 문제 보고 골라간다. 뭐 그렇죠. 이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애들. 그래서 요거를 요거 앞에 부분만 본 다음에 문제 푼 애들이 1번 제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상호한 말, 상호 두 번째 마지막에. 근데 민지야 생각해보니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꽤 머니까 내가 운동장에 이동하는 과정은 빼고 찍자 요 부분. 네, 여기. 그렇죠. 요 부분을 알았다면 되게 쉽게 1번이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생각해 봅시다. 매체도 꼭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마지막에 아까 부분 나왔네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자, 우리 조교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한번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보니까 어떠세요, 예은 조교님? 고3이 된 것 같네요. 고3이 된 것 같아요. 누가 고3인지. 그리고 고3 우리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현강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 준비 안 하셨군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알았죠? 해보고 싶은 말. 제가 학원에서 편하게 앉아서 피드백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심정을 잘 느끼고 갑니다. 9월편 끝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피드백. 피드백. 그렇죠. 그러면 자기 거 저는 채점할 때 조금은 점수 번호 적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채점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되나? 엄마한테 채점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답을 모른 채 한번 갔으면 어땠을까? 다시 풀어보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시 풀어보면서 세 시험제 다 풀어도 되고 그냥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은조기님은 또 얘기하세요. 뭐 피드백, 문제점 정리하는 네, 거.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점수랑 등급을 좀 안 보고 틀린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는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틀린 문제 자체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네. 이거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네. 또 뭐 필요하죠? 어떻게 다음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맨날 네. 얘기하는 거. 자, 예은조기님 하고 싶은 말. 저는 약간 멘탈과 행동 강령에 관련된 걸 좀 많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분명히 어느 정도 공부했을 것이고 공부했다고 믿고 왜냐면 공부로 실력적으로 뭔가 더 올리기보다 지금 내가 시험을 보고서 이번에는 내가 당황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지? 막 집중 안 될 때 어떻게 했어야 됐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언제 해야 되죠? 수능 보기 전까지 아니 그러니까 끝내놔야죠. 이거 고민하는 거 언제 해야 될까? 오늘 해야 오늘 되죠. 해요, 오늘. 무조건 오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편집 알아서 이제, 재밌게 해주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아무튼 편집이 중요한 거 오늘 올라가야 돼요. 빨리 올라가야 돼. 알았죠? 아무튼 그렇게 올라갈 거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시험지 딱 맞닥뜨린 다음에 이 시험지 딱 보면서 자기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현장 학생들은 이 시험지 자기 시험지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셔갖고 지금 여기 4시가 넘었는데 이제까지 촬영을 열심히 하고 오늘 점심도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네. 맞아요. 점심 뭐 드셨죠? 삼겹살. 삼겹살 먹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9월편 끝났습니다. 오늘이 아마 78일 남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갖고 수능 때 좋은 결과 얻으시면 됩니다. 오늘 잘 봐봤자 자만할 필요 없고 못 본다고? 좌절할 필요,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는 시험입니다. 작년 9월도 되게 쉬웠어요. 근데 수능날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